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 위치한 스콜코보 시티입니다. 러시아판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과학 벤처 연구단지입니다. 미국은 8월 1일 러시아의 금융, 기술 섹터를 새롭게 제재한다고 밝혔는데, 기술 섹터 가운데 중심이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미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는 구체적으로 스콜코보 재단과 테크노파크, 그리고 세계 최대 철강 생산 기업 중 하나인 MMK가 열거됐습니다. 스콜코보 단지는 스콜코보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연구 중점 학교도 입주했습니다. 제재에 오른 이유는 황당합니다. 러시아 연방의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당연히 있을 법한데 그게 제재 이유입니다. 러시아 과학기술의 뿌리를 뽑겠다는 게 미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서방 측은 러시아에 대해 반도체 금수를 하면 굴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흔히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서구에 반도체가 없으면 러시아는 무기 생산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기 제조는 3나노급, 6나노급의 정밀한 반도체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50, 60나노로도 충분합니다. 러시아는 서구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CPU도 제조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이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약탈해 무기 제조에 전용한다는 영상과 보도가 잠깐 나왔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무기를 생산하려면 지속적으로 식기세척기와 냉장고를 도둑질해야 하지만 괴이하게도 그런 보도는 싹 사라졌습니다. 전자료인지 식기세척기가 없어 무기를 못 만든다면 러시아의 방위산업은 지금 무너졌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각종 전략 미사일과 핵 잠수함, 전투기 등이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모스크바 물리기술학원도 러시아 방위산업에서 활동해 왔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러시아군을 위한 군용 드론을 개발해 왔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제재와는 별도로 미 재무부도 제재 대상 리스트를 밝혔습니다. 크렘린과 연관된 엘리트, 한 다국적 기업, 제재 회피 활동, 요트 한 척을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개인이나 기업은 러시아 정권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제재 목록에 오른 요트는 알파 네로호로 케이먼 제도에 등록되어 있으며 역시 제재 대상에 오른 안드레이 구리에프 소유입니다. 안드레이 구리에프는 러시아 굴지의 화학 비료 회사인 포스 아그로의 창업자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 비료 회사가 제재 명단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서둘러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포스 아그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입니다. 런던 증시에 상장된 지가 지난해 이미 10년이 된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비료 회사인데 러시아 것이라고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비료를 제조한 게 미국의 눈에 거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 어그로의 창업자 안드레이 구리에프는 2019년 다보스 포럼에도 참석할 정도의 명망가입니다. 2019년 당시 미 CNBC와도 인터뷰를 가진 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무섭게 성장한 기업으로 평가됐습니다. 크림 병합 이후 서구가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스 어그로가 눈부시게 성장한 점, 그리고 러시아가 식량 자급을 이룩하기 시작하자 서구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 재무부는 포스 어그로 창업자 안드레이 구리에프 소유의 요트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꺼왔다면서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기업가가 요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압류한다는 게 미국의 발상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30개의 단체와 13명의 개인 중에 눈에 띄는 또 한 사람은 MMK 그룹 이사장이며 대주주인 빅토르 라시니코프입니다. 그는 마그니토고르스크에 있는 MMK 철강회사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철강회사 역시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런던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MMK 그룹의 금융부문과 터키에 있는 야금 자회사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미 재무부는 MMK와 거래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9월 1일까지 정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MMK의 터키 자회사와 거래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말까지 관계를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의 기관 산업은 모두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러시아가 고분고분하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따를 리가 없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은퇴한 리듬 체조 선수로 서구 미디어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알리나 카바예바입니다. 그녀는 리듬 체조에서 은퇴한 뒤 하나된 러시아당의 의원을 지내고 국영 미디어 그룹도 맡았습니다. 알리나 카바예바가 푸틴의 숨겨진 애인이라는 얘기는 2015년 영국의 타블로이드지가 유포하기 시작한 스토리입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당시 푸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휴가를 보내느라 대중의 눈에서 사라지자 서구 매체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스페큘레이티브 티어리, 억측성 이론이라고 일찌감치 부인한 바 있습니다. 크렘린은 푸틴 대통령이 휴가 간 것을 가지고 영국의 데일리 미러지가 푸틴이 국정을 내팽개치고 애인이 출산한 아기를 보러 스위스의 산부인과에 갔다는 소리를 지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뉴욕 데일리는 더 나아가 푸틴이 카바예바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것은 처음이 아니라 이미 두 자녀가 있다고까지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2015년 3월에 나온 건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봄이 되니 매스미디어들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늘 강요들과 회의를 하지만 그게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건강하다면서 악수를 하면 손이 으스러질 것 같은 느낌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푸틴에 대한 서구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히스테리는 이미 오래된 겁니다. 2015년 러시아 매체 RT는 루머가 없으면 얼마나 사는 게 지루할까라는 푸틴의 농담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자신이 잠시라도 안 보이면 푸틴 어디 갔냐? 병들어 쓰러진 것 아니냐는 히스테리를 보인다는 조롱이었습니다. 2015년 3월 5일 이후 푸틴이 휴가를 갔다가 복귀해 3월 16일에 나타나 키르기제 알마즈벡 아담바예프를 만나는 장면이 공개되자 서구 미디어들은 푸틴이 살아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RT 기자는 이제 외국 대사들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 핵무기도 잘 통제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서구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병으로 쓰러졌거나 거사를 일으킨 장성에게 잡힌 게 맞느냐고 조롱하듯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당신네들이 알다시피 스위스에서 갓 출산한 아들을 보러 갔다가 복귀했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진짜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이 이미 숨진 상태로 지금 나타난 것은 대역이라는 소리였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매체 쿠리어는 푸틴이 허리가 안 좋아 의사가 비엔나에서 모스크바로 왕진을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여러 태블로이드지들은 푸틴이 크렘린 근무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으며 군부의 쿠데타나 정보기관의 반역으로 이미 제거됐다는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크렘린 부근의 전차 사진도 양념으로 추가됐습니다. 당시 서구 기자들은 푸틴 대통령을 치료한 의사가 누구냐고 페스코프 대변인에게 캐물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에 대해 물어보니 페스코프는 황당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의사가 바로 푸틴 대통령을 생포한 장군이라네 하고 실없는 농담으로 응수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같은 이야기를 10번이나 했는데 왜 자꾸 묻냐면서 계속 상대해주면 더욱 판타스틱한 이론을 만들어낼 테니 그만하자고 답했습니다. 푸틴이 일주일 정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서구 미디어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각종 소설을 써듭니다. 특히 태블로이드지들은 연예인 파파라치를 하던 근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저널리즘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